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과 함께 코믹 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공부하게 된 박진혁 강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코믹 스튜디오, 정확하게 이름으로는 망가 스튜디오라고 하겠습니다. 왜 코믹 스튜디오라고 하면서 망가 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화면에다가 펼쳐놨냐라고 하면 이 코믹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과 망가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코믹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본에서 만든 일본 버전 프로그램이 되겠고, 망가 스튜디오는 이 코믹 스튜디오가 미국 쪽으로 넘어가면서 영어권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영어 버전으로 만든 게 망가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믹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망가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는 모두 다 기능이 똑같습니다. 똑같고 망가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코믹 스튜디오의 영어 버전일 뿐이지, 그러니까 언어만 다르지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코믹 스튜디오로 정상적인 코믹 스튜디오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드리고 왜 망가 스튜디오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드리냐? 일단 우리한테 익숙한 게 일본어보다는 아무래도 영어가 조금은 더 익숙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망가 스튜디오를 꺼내놨고, 그리고 일본어판이 한글 지원 쪽이 좀 안 되기 때문에 한글 윈도우하고 충돌 현상이 좀 일어납니다. 뭐 여러 분들이 일부 사람들이 이제 한글 패치 같은 거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깨져 있는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글로도 돌리고, 그리고 몇몇 카페에서 코믹 스튜디오를 한글화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하려면은 또 여러분들하고 제가 막 코믹 스튜디오를 깔고 또 그런 개별적인 카페로 들어가서 또 한글화를 하는 거를 또 설명을 드리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망가 스튜디오라고 하는 아주 정상적으로 나온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망가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이 학과명은 코믹 스튜디오지만 이제 프로그램은 망가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한글 패치 같은 거를 해가지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이제 한글 패치가 정상적인 한글 패치가 아니라 정식 한글화가 아니라 일부분의 이제 개인적인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저작권자한테 허락받지 않은 그냥 무단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망가 스튜디오를 또 선택을 한 거고요. 또 윈도우하고 충돌도 망가 스튜디오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영어판 코믹 스튜디오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언어에도 전혀 또 지장을 또 주지 않고, 영문판 같은 경우는 한글 폰트도 굉장히 지원이 자유롭고요. 또 포토샵으로 변환할 때도 망가 스튜디오에서 한글 텍스트가 레이어로 살아서 출력이 되고, 또 100%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잘 사용을 할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 이 망가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그렇지만 영어 같은 게 그다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게 나와 있고, 또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코믹 스튜디오, 즉 망가 스튜디오를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해서는 만화 그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버전은 망가 스튜디오 EX4라고 하는 버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장의 이미지를 띄워놨는데, 요거는 이제 설치 과정을 제가 이미지로 캡처를 떠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망가 스튜디오를 처음에 셋업을 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시게 될 거예요. 처음에 보면은 인스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당연히 망가 스튜디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스톨 망가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헬프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사이트로 들어가시려면은 이 두 가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인스톨 망가 스튜디오 버튼을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웰컴이라고 하는 창이 하나가 나타나시게 될 거고요.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고, 요거는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다음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요거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동의하는 화면이 되겠고요. 다 영어입니다. Yes 버튼 눌러서 다음 넘어가시고요. 자, 설치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끔 요거 다른 위치로 해가지고 설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나는 C 드라이브 용량이 작기 때문에 D 드라이브에다 깔고 싶어요. E 드라이브에다 깔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신데 제가 프로그램 설치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면은 그냥 기본적인 위치에다가 까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에 뭐 업데이트를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뭐 플러그인적인 요소를 갖고 올 때 가장 기본적인 데다가 설치가 돼 있어야만 그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시면은 기본적인 위치에다가 그냥 그대로 두시고 넥스트 버튼 누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다음에 셀렉트 프로그램 폴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넥스트.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망가 스튜디오 EX4 4.0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카피를 하고 이제 설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셋업 컴플릿이라고 이제 모든 설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니시 버튼 눌러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 설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띄워놨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망가 스튜디오 바탕화면에 있는 혹은 뭐 시작의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망가 스튜디오를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은 아마 매테리얼 즉 소재집이라고 하죠. 그거를 설치할 것인지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인스톨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위치에다가 뭐 확인 버튼을 눌러서 매테리얼을 설치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아마 그렇게 완성이 되면은 이제 시리얼 번호 같은 것들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리얼 번호 같은 거 입력하셔서 인스톨을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망가 스튜디오를 시작하시게 되면은 사용자 환경을 설정하는 게 가장 처음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Select Default UI 모드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될 거고요. UI라고 하는 거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Use the Standard Interface, 즉 기본적인 그냥 가장 기본 인터페이스를 가져온 게 되겠고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Use the Beginner's Assistance라고 하는 그냥 기본 환경이 있는데 그거랑 요거랑 별 차이 없어요. 요게 지금 화면이 스탠다드고 비기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요거 팔레트들이 아마 없을 거고 요 비기너 어시스턴스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건 F10번 누르면 나오는 거니까 그 모드에는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스탠다드로 해놨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띄었습니다. 망가 스튜디오 EX4라고 하는 이 버전을 우리가 처음 실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설명을 잘 듣고 그대로 설치를 따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정상적으로 시리얼 번호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제대로 설치가 잘 되실 겁니다. 그럼 처음으로 우리가 화면을 이렇게 띄워봤는데 굉장히 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아마 요 정도로 스탠다드를 선택하셨으면 요 정도로 아마 돼 있을 거고 뭐 이것저것 만지시다 보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팔레트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복잡하게 좀 이렇게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각종 윈도우 팔레트들을 정리하고 정렬해주는 화면 뭐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제가 강의 화면이 1024-768 정도의 화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좁을 수가 있어요. 요즘 뭐 모니터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좀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화면에 여러 가지 이런 팔레트들이 있게 되면은 좀 복잡하고 시야도 가리고 작업에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꺼내고 나머지 것들은 필요할 때 꺼내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탭 버튼 있죠. 키보드에 보시면 여러분 탭 버튼 있을 거예요. 탭 버튼을 누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다시 탭 버튼을 누르면 다시 깔끔하게 이렇게 작업하던 팔레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탭을 누르면 사라졌다가 탭을 누르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키보드에 F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F1 말고 F2부터
F5까지 F2번 왼쪽에 도구가 없어졌다 나타났다 그러죠. F2번 F3번 펜툴 옵션이라고 하는 팔레트가 나타났다 없어졌다 합니다. F4번 그쵸? F5번 F6번 그쵸? F7번 이렇게 F8번 이렇게 번호를 누르게 되면은 필요한 것들이 나타났다가 또 필요한 것들이 없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축 버튼을 활용해 가지고 각각의 윈도우들을 없앴다가 다시 보였다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볼게요. 펜툴 옵션이라고 하는 데를 보시면은 여기에 요런 조그만한 요거 있죠? 요거 최소화 버튼이죠?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누르면은 나타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X 버튼 닫는 버튼이죠? 클릭을 하시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줄이고 요것도 줄이고 요렇게 놔둘 수가 있겠죠? 놔뒀다가 필요한 거 꺼내서 쓰고 필요 없으면 끄고 쓰고 끄고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것만 꺼내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꺼내서 놓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또 배치를 해서 갖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 얘네들은 좀 꺼놓도록 할게요. 꺼놓고 실질적으로 좀 사용할 애들인데 자, 여기에 보면은 가장 끝에 요거를 가지고 화면을 줄였다가 컸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최대화가 되겠습니다. 요 최대화되어 있는 걸 어떻게 풀느냐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요 하나의 그냥 페이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크기를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폴더 같은 거 크기 줄이는 것과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좌우 너비나 위아래 너비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에다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화면을 좀 줄여서 조절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다시 크게 해놓고요. 팔레트들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F2는 놔두고 F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 많이도 꺼내놨죠. 이렇게 여러가지 팔레트들을 쭉 꺼내놨는데 요거를 원래 위치대로 좀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려면은 윈도우 자, 우리가 여기 있는 팔레트들을 정리하려면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오렌지 팔레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Initialize Position이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정리가 쭉 됩니다. 이렇게요. 필요 없는 것들은 클릭하셔서 삭제해 주시면 돼요. 불필요한 것들. 뭐 이거 필요 없다. 컬러 필요 없다. 나는 얘네 3개만 쓰겠다. 라고 했을 경우 자,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을 경우 다시 들어가시게 되면은 정리가 깔끔하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어떤 꼭 뭐 프로퍼티스도 내가 사용을 하고 매테리얼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 상태로 내가 작업을 항상 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또 우리가 막 정리를 막 하다가 뭐 또 쓰다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럴 때 윈도우에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가 원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냥 얘네 마음대로 정리를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매테리얼 여기다 놓고 써요. 그래서 요 상태 그대로를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로 들어가셔서 오렌지 팔레트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시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Save Current Positi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해석을 하게 되면은 현재 위치들을 save, 저장을 하는 게 되겠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저장이 됐어요. 다시 윈도우에 오렌지 팔레트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태까지 비활성화가 되어 있었던 오렌지라고 하는 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누르게 되면은 요게 지 맘대로 정리가 되죠. 요거 필요 없는 것들을 막 껐어요. 그럼 내가 작업하던 원래 내가 저장해 놨던 걸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할 때 윈도우에서 오렌지 팔레트에서 오렌지를 누르시게 되면은 아까 전에 있었던 내가 저장했던 화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팔레트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팔레트들의 위치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해주신 다음에 Save Current 포지션을 해가지고 원하는 위치를 저장을 해두셨다가 필요할 때 불러오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코믹 스튜디오, 이 망가 스튜디오의 환경 설정 부분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면은 요런 뭐 스토리라든가 페이지라고 하는 게 열려 있을 겁니다. 요거를 이제 작게 하려면은 여기 있는 버튼 있죠? 자, 요 화면을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줄까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은 요 뉴 스토리라고 해서 스토리도 있고 페이지도 있죠. 요런 창이 하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망가 스튜디오를 처음에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세 페이지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필요 없으시면은 요거 X 버튼 누르셔서 꺼주시면 되겠고, 이제 이렇게 끌 거냐고 물어보죠. 뭐 변한 게 있는데 뭐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게 되는데 한 거 없으니까 아니오로 해서 저장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열 때마다 새로운 스토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할 때마다 새로운 걸 열는 게 아니라 기존에 했었던 거를 뭐 불러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새로운 거를 뭐 필요할 때는 새로운 거를 불러오는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작업을 어떻게 해놓을 거냐, 어떤 환경 설정으로 가려면은 파일 메뉴에 있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가장 처음에 스토리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돼요. 스토리의 가장 처음에를 또 보시게 되면은 Operation at Startup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프로그램이 처음에 구동될 때 어떤 화면을 띄울 거냐, Create New Story,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시작할 때 새 스토리가 생성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요거를 하게 되면은 이 망가 스튜디오를 처음에 킬 때마다 새로운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거는 Open Story that was last opened, 마지막으로 열었던 거, 즉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스토리 창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는 두 번째 거를 보통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 conduct no operation, 아무것도 안 한다, 즉 아무 스토리도 띄우지가 않는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뭐 네가 열려면 열고 새로운 걸 만들려면 새로운 걸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놨던 거를 띄우는 걸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 하나 그리고 말 거면은 그냥 할 때마다 새로운 스토리를 하는 게 나을 테지만, 보통은 만화 작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껐다가 다시 열어서 다시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걸로 해놓는 게 그나마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프리퍼런스를 계속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는 페이지 썸네일 퀄리티가 뭡니까? 어떤 품질 같은 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페이지 썸네일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스토리 윈도우 상의 각 페이지의 썸네일이라고 하는 건 미리 보기를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미리 보기의 해상도를 말하는 거예요. 스탠다드 리솔루션, 기본적인 거, 하이 리솔루션은 뭐 좋은 거, 이런 거를 뜻하게 되죠. 그리고 뷰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뭐 빠른 속도로 보여줄 거냐, 아니면은 좋은 화질로 보여줄 거냐. 좋은 화질로 보여주려면 아무래도 스피드가 좀 떨어지게 되겠고, 그쵸? 그래서 그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기본적인 상태로 좀 두도록 하겠고요. 아래쪽에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스토리,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의 스토리예요. 스토리의 옵션입니다. 스토리의 옵션들 값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Auto Data Save When Changing Page, 대강 읽어봐도 좀 해석이 되죠. Changing Page, 페이지가 바뀔 때 Auto Data Save, 데이터를 저장한다, 자동으로. 그렇죠? 작업할 때 앞페이지나 혹은 뒷페이지로 페이지를 이제 바꿀 때 작업 페이지를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되어 있고요. 요거 그냥 요거 체크를 해놓을까요? 뭐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뭐 저장 버튼이야 컨트롤 S나 이런 거에 저장, 여기 있는 버튼 누르셔서 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Auto Create New Page When Changing P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Auto Create New Page, 새로운 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Changing Page, 페이지가 바뀌는 거죠.
자, 요거는 뭐냐? 작업할 때 앞페이지나 뒷페이지 등으로 작업 페이지를 바꿀 때 뒷페이지가 없는 경우 새 페이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걸 말해요. Create New Page, 새로운 페이지를 만든다 자동으로. 페이지 요거 넘길 때 Always open in new window when opening with double clic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영어 시간 같네요, 그렇죠? 요거는 스토리 윈도우에서 이제 선택하려고 하는 페이지를 더블 클릭하면은 새로운 윈도우를 보이게 하는 겁니다.